안녕하세요. 저는 오일라우에서 홍보와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정혜경이라고 합니다. 혜경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PR 쪽, 홍보 쪽에 좀 필수 역량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 꼼꼼함과 책임감과 논리력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왜냐면 꼼꼼함은 그 기자님들과 어쨌든 신뢰를 기반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고, 잘못되더라도 이거를 빨리 정정해서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홍보 담당자가 이제 회사를 대신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책임감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도자료를 쓸 때는 저는 논리력이 되게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적정한 근거인가, 이렇게 잘 설득이 되는가, 이런 거를. 이런 역량을 쌓아야 하는데 뭐 사실은 뭐 홍보나 PR 쪽은 자격증이란 게 딱히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좀 대학생분들이 좀 쉽게 좀 쌓을 수 있는 스펙들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 다양한 그 키워드와 메시지로 그 공개된 곳에 글을 올려보는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은 되게 뭐 사내 기자라던가 아니면은 뭐 홍보 기자단 같은 활동도 되게 많아서 그런 거를 하시면 어떤 기사의 구성 방식이나 뭐 원하는 메시지에 어떤 근거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경험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글을 꾸준히 쓰고 그게 대중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이미지와 어떤 글이 함께 하면 시너지가 난다라는 걸 경험한 분이면 좋은 것 같은데요. 저도 네이버 블로그를 11년 정도 이제 운영을 했는데, 그때 정말 온갖 주제로 글을 다 써봤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막 방문자가 폭발하는 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글도 있다는 걸 보면서 좀 체감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검색을 많이 하고 이런 내용으로 좀 민감하구나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개인 SNS나 이런 걸로 운영하면서 뭐 콘텐츠의 어떤 반응을 파악해보고 이랬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도 되게 잘 먹힐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네. 저는 실제로 이건 저의 경험이기도 했는데,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오일라우는 저의 세 번째 회사고요. 네. 저는 첫 회사에서 이제 퇴사를 한 이유가 이직이 결정돼서 퇴사를 한 건 아니고, 제가 계속 잘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퇴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퇴사 후에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봤더니 저는 그게 이제 글을 쓰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좀 글쓰기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경험을 늘리려고 이제 뭐 블로그나 뭐 카드뉴스나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거를 운영을 많이 했는데, 이런 점들이 실제로 잘 어필이 돼서 두 번째 회사에서 마케팅을 시작할 수 있었던. 실제로 어필이 많이 되네요. 그러니까 저도 좀 저한테 가끔 간혹가다 질문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학생분들이 많으세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저도 똑같이 말씀 사실 하도록 일단은 가장 좋은 게 SNS나 이런 공식 채널을 한번 운영을 해보면 사실 그것만큼 어필되는 게 없다라고 저는 하는데, 맞아요. 이런 홍보, PR 쪽에 전공이 조금 중요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전공 지식이 도움이 물론 안 되지는 않았고, 근데 특히 이제 도움이 됐던 건 뭐 미디어와 대중의 관계라던가 아니면 저도 실제로 기사 작성 수업 같은 거를 했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었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이 만약에 다른 전공이라고 해서 되게 허들이 높다고 느껴지지는 않고, 충분히 학습으로도 커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주변에 홍보 담당자분들 보시면 그 신문방송학이 아닌 전공도 저 되게 많이 봤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전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네, 오히려 IT 쪽을 전공하셔서 서비스를 더 잘 이해하셔서 더 잘 쓰시는 분들도 오히려 어쨌든 홍보든 뭐든 내가 이해를 해서 하는 거예요. 혜경님은 대기업도 경험을 해보셨고 지금은 이제 스타트업에서 경험을 해보셨는데 그 둘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그런 거 그냥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근데 실제로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그래요? 해요. 네. 제 생각에는 대기업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있고, 스타트업은 이제 본인들이 찾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조직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뭔가 스스로가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되고 내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를 하고 싶어, 또는 이제 그런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신 분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 과정이 만약에 되게 즐거웠다면은 무조건 스타트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게 즐거웠다면 네, 아. 근데 그럼 그 반대로 말해서 네. 반면에 대기업은 오히려 조금 그냥 그런 자유도는 되게 많이 떨어지는 네, 맞아요. 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은 지금 만들어진 시스템이 굉장히 방대하고 그 시스템에 먼저 적응을 하고 이거 구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그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이 저희 멘토셨는데 그분도 그 과장님이셨어요. 삼성전자에 이제 뭐 9년차, 10년차 정도 되시는 과장님이었는데 본인도 9년 차가 되고 나서야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왜 했는지를 알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9년 차가 되고 나서야. 네. 그래서 본인도 지금 후배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준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확한 의미를 모르더라도 지금 시스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천천히 알아갈 것이라고 얘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스타트업은 사실 반대잖아요. 사실은 그쵸? 자기가 내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면 네. 하는 게 좀 말도 안 되는 네. 확실히 그런 차이가 있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지원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채용을 하신다면 면접을 보신다면 어떤 분이랑 같이 일하고 싶으세요? 지금 저희 팀원들이 그렇기도 한데 성장에 대한 열정이 다들 엄청 크시고 되게 적극적으로 배움을 갈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희 팀원분들처럼 성장에 대한 열정이 크시면서 다른 사람의 이제 성공 경험뿐만 아니라 실패 경험도 리스펙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저희가 일하는 시간이 거의 8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럼 거의 인생에서 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되게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스타트업 오게 됐고 저와 이런 생각이 비슷하시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면은 뭐 함께 많이 실패하고 도전하고 그만큼 더 성장하실 수 있는 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스타트업에서 홍보를 한다는 건 정말 아무도 내딛지 않은 눈밭에 제가 첫 발을 남기는 것처럼 공감합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재미있고 짜릿한 일인데요. 하지만 홍보를 담당하게 된 만큼 회사의 명성이 제 이력서의 명성과 거의 같은 일이에요. 네. 그렇다. 네, 이 회사를 이제 빛난 한 줄로 남길지 아니면은 거쳐온 한 회사로 남기는지는 이제 제가 하기에 달렸다고 생각해서 뭐 정말 재미도 있지만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홍보 담당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진짜 지금 뭐 꼭 스타트업은 아니더라도 PR이나 홍보 쪽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혜경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